이게 유튜브로 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사기 공화국이구나. 건강하게 저희처럼 비즈니스 하면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가맹점 공동 창업까지 했다가 모두 쫄딱 망한 사례로 나오던데 투자자들이 끌어들인 돈이 1,900억.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A2G 벨류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발칵 뒤집은 초대형 사건이 있죠. 이제 바로 사기 사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가성비 소고기로 유명세를 떨치던 환양하로에서 벌어진 2천억 원대 투자 사기 일명 폰지 사기 사건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일어났습니다. 금융권에서나 볼 법한 폰지 사기를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저질렀다니 믿기 힘듭니다. 특히 10개월간 매달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거 완전 대놓고 우린 사기입니다. 이 광고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유명 배우 마동석 씨를 앞세운 광고, 이 최상급 소고기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그럴싸한 광고로 이 투자자들뿐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제 환양하로 본사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 등 임원 3명을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피해 투자자가 350여 명, 피해액은 2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기입니다. 자, 수사가 시작된 작년 초만 해도 피해액이 200억, 피해자 15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이게 눈청이처럼 불어났어요. 폰지 사기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을 잘 해줘요. 수익 잘 주고, 그리고 이제 신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양하로 측에서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할 때 캐나다 농장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우리 싸게 들고 올 수 있다. 유통하면은 큰 이익이 나는데 이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의 수익금을 준다고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10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줍니다. 이거 연 수익이 120%. 와, 이거 실제 이익 없이 나중 돈으로 앞사람 이자를 준 전형적인 저희가 이제 다단계 형태다. 게다가 이제 투자 유치 때 보여준 캐나다 농장주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뭐 사실은 몰랐는데 캐나다에 있는 정육점 사장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캐나다 마장동에 있는 정육점 사장님 모셔와가지고 네. 농장주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사기가 터지자 이제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어떤 피해자는 환양하로 매장 앞에 이제 손으로 쓴 대자보까지 이렇게 붙였는데요. 자, 거기엔 300% 마진 준다며 부모 같은 어른들 꼬셔 사기친 1급 코인 사기꾼이라면서 이제 대표를 맹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꼬셔서 자기 배만 불렸다. 자, 니놈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격한 표현들까지 피해자들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초기 몇 달 수익금만 주고 그 뒤로 이자도 원금도 안 돌려줬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눈치챘을 때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 환양하로는 2022년 가맹사업 시작 이후부터 가성비 소고기로 입소문을 내면서 전국의 가맹점 60여 곳을 빠르게 늘리셨어요. 2023년에는 광고비만 180억 원을 쏟아부으며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이 고깃집에서 마케팅 180억 쓰려면은 손흥민 씨나 지들이 엄청 지금 많이 쓴 건데, 외형은 번듯하지만 알고 보니까 재무 상태 엉망진창이었고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를 보니까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게 2년 사이에 8배가 불어서 30억 원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손실금만. 그러니까 돈줄이 마르니 불법으로 투자금 끌어와가지고 연명한 건데, 이 투자 사기로 연명하는 거는 좀비 프랜차이즈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는 처음에는 이제 회사와 무관하게 이제 일부 임원이 벌인 일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정작 투자 설명회장의 대표와 이제 부사장 본인이 나서서 투자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겠죠. 경찰 발표로는 이제 임직원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프랜차이즈 사상 유례없는 큰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이런 성장 뒤에는 이런 불투명하게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는지 대부분 잘 몰랐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맛있고 저렴한 소고기다 하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되게 건강하고 선한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 안에서는 이게 투자 사기로 돈
놀리고 가맹점주들에게는 불량고기 비싸게 팔고 여러모로 배신이었던 거죠. 이제 실제 한 가맹점주는 현지 직거래라 최상급 고기를 싸게 준다, 저렴하게 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믿고 했는데 막상 이거 받아보니까 등급 낮은 냉동고기에 썩은 냄새까지 나서 엄청 고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팩 뜯으면 40%는 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고, 게다가 본사가 공급한 고기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서 점주들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었다는 하소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 낼 여지가 없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 구조였지 않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무리수 투성이었습니다. 자, 환양하로 사건이 최근 KBS 추적 60분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번 환양하로 사건 외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의 실제 사례들도 이제 다수 보도가 되었는데, 하나같이 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말 혀를 찰 그럴 정도였습니다. 저도 추적 60분 이게 본방 보진 않았고 이게 유튜브로 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사기 공화국이구나. 건강하게 저희처럼 비즈니스 하면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가맹점 공동 창업까지 했다가 모두 쫄딱 망한 사례로 나오던데, 투자자들이 끌어들인 돈이 1,900억. 이거 진짜 1,900억이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을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건지 진짜 너무 속상해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1,900억. 이게 보통 막 자기 가족, 내가 또 괜찮으면 저도 대표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게 계속 막 개미 지옥처럼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좀 가족 중에 이자 감당 못해서 직장 그만두고 대출 돌려막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한 사연 막 인터뷰 보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 다른 수상한 프랜차이즈의 영업 행태도 이제 폭로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가맹점주 창업자금 대출 알선이라는 이제 그럴듯한 명목으로 본사가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해온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고깃집이 대부업을 이거든요. 이거 참 무서운 건데 이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돈 물려주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어떤 지점 연결해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비용 대출해드린다, 이 영업 전략으로 쓴 것 같아요. 방송에 언급된 사연자의 경우 새로 고깃집을 가맹점을 내려고 했는데 창업비 4억 중에서 3억이 부족했던 거예요. 본사 영업 사원이 시중 금리보다 싸게 빌려드리겠다, 이게 달콤하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계약 당일날 가보니까 본사가 아니라 본사 관계 대부업체 사무실로 안내를 하셔가지고 연 15%의 금리의 대출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보통 은행 대출이 좀 아무리 많이 받아도 5%, 6% 이런 범주 내에서 되는데 15%면 이거 말 다 한 거죠. 이거 사연자도 좀 당황했지만 이미 가계 임대 계약까지 다 체결을 한 상태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본사가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기네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무려 13개의 대부업체를 세워놓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직접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등록된 대부업체가 빌려준 것이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이제 그런 수지만, 실상은 본사가 다 꾸민 판인 거죠. 심지어 본사 모회사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690억 원을 3%에서 4% 저리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협력사를 통해 고기를 사고, 그 고기를 팔 때 가맹점주의 빚을 15% 이자로 받아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본사가 싼 이자로 조달한 돈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한 셈인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환 방식도 좀 문제가 되던데, 이 가맹점주에게 돈을 직접 걷는 게 티가 나니까 이 고기나 뭐 식재료 공급가에 이자 상환금을 슬쩍 얹어가지고 청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돼지갈비 한 박스에 원래 12만 원인데 본사에서 공급받으면 4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낸 돈이 본사를 통해서 다시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빚을 갚는 구조인데, 일명 이게 물대상환이라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스터디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가맹점주는 고기 주문할 때마다 자기 빚을 조금씩 갚는 건데, 문제는 장사가 안 돼도 고기는 주문해야 되니까 빚 독촉 이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장사도 힘든데 매달 이제 빠듯하게 이자 갚느라 더 피말리시는 구조인 거죠. 이쯤 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대부업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당 본사는 우린 법 테두리 안에서 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법조계에선 사실상 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한 거라 위법 소지가 크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특사경이 수사에 나서서 본사를 대부업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구청에서 이제 관련 대부업체
10곳에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꼬리가 밟힌 거죠. 이 정도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 가맹점주의 동상이몽이네요. 이 처음에는 같이 성공하자, 동업자 정신인 척, 막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유명 모델로 앞서서 뭐 건강한 브랜드인 척 다 하더니 이 본사는 돈 불리기의 현안이고 점주는 이제 꿈만 쫓다가 빚더미에 앉는 현실. 이러한 갈등과 소송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가맹점주는 본사랑 갈라서고 본사가 설계해준 가게 인테리어 일부가 또 불법이었대요. 이 불법이었던 이유로 온갖 행정신고 당하고 본사가 앙심 품고 관청에 찔렀다는 의혹이 지금 있어요. 본사가 가맹점주를 망가뜨린 이 완전 막장 드라마인 거죠. 저희가 좀 시사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양화로에 대해서 폰지 사기, 어떤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상가나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을 어떻게 또 유치해야 되냐,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또 러브콜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김에 다른 F&B 프랜차이즈들의 사례도 좀 잠깐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업계가 유행이 요즘 짧아서 엄청 돌고 그리고 뜰 때는 왕창 뜨고 또 한순간에 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한때 잘 나가던 브랜드들도 우여곡절이 많죠. 예를 들어 DDMENF라고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마포갈매기랑 연안식당 같은 이제 인기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초창기 마포갈매기 숯불구이가 가성비로 대박이 나면서 전국 곳곳에 갈매기살 집이 생겼고, 연안식당 꼬맛 비빔밥도 SNS를 타면서 크게 유행을 했었죠. 이 덕분에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 상장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행이 이제 한 사이클 돌고 나니까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외식 사업이라는 게 늘 새롭고 맛있는 걸 찾아내야 하니까 이제 트렌드가 식으면 이제 브랜드도 쇠퇴하기 마련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백종원 대표님 더본코리아 있잖아요.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뭐 백다방,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안 가본 브랜드가 없는데, 이게 대성공을 해가지고 작년에 코스피 상장까지 했는데, 상장 후에 이게 사업 다각화로 지역 축제에도 진출했다가 이게 한바탕 홍역을 또 치렀잖아요. 어부잔치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못 들어봤어요. 더본코리아가 지자체 축제 기획을 몇 건 맡았는데, 이게 세금 수억 원을 어떻게 보면 받아가지고 홍보하고 흥행은 실패해서 논란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백종원이 지역 축제로 100억 벌었다 이렇게 보도되니까 더본코리아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꽤 있는 거죠. 심지어 법을 또 위반한 의혹이 있었고 특혜 부분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나설 정도로 결국 이제 더본코리아가 올해는 축제 주관사에서 아예 제외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셰프이자 프랜차이즈의 거물인 이제 백종원 대표님조차도 이런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요즘에 좀 프랜차이즈 실태인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님 하면은 연돈볼카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연돈볼카츠는 백종원 대표와 연돈 돈가스 팀이 손잡고 만든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작년에 한입 크기 수제 돈가스 열풍을 일으켰었습니다. 당시 진짜 오픈런이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고 이제 점심 재료 2시간 만에 소진되고 뭐 엄청났었죠. 근데 불과 1년이 지나니까 그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제 말들이 나왔습니다. 더본코리아에서도 이를 눈치챘는지 최근 연돈볼카츠를 아예 리브랜딩을 해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뚜껑 열리는 거. 간판 메뉴였던 튀김덮밥을 전면에 내세워서 연돈 튀김덮밥이라는 이제 도시락 전문 브랜드로 바꾼 건데요. 30억 원이나 들여서 대대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쇄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아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이제 방증이겠죠. 이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유행 그리고 흥망성쇠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식빵 전문점이다, 벌집 아이스크림이다, 뭐 탕후루다,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또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뭔가 갑자기 유행이 됐다가 또 귀신처럼 사라지는 이렇게 한때 반짝인 음식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대에 어우러져가지고 유행을 크게 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고민이고 소비자들도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일 것 같아요. 결국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는 유행일 때 빨리 몸집을 불려서 이제 비싸게 매각하고 빠져나오려고 하고, 점주는 검증된 비법과 이제 브랜드 파워를 기대하고
뛰어들었지만 빚만 떠안을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양화로 사건처럼 아예 사기를 치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과도한 대출로 출점을 남발하는 성장 위주 전략에는 항상 경계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 투자든 창업이든 지나친 수익이 보장되는 건 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 10%의 수익이니 매출 보장이니 저리의 대출이니 이런 말 들으시면 일단 한번 의심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탄탄하고 자기 자본과 또 업력이 오래된 그리고 꼼꼼하게 또 시장 조사를 하셔서 내 건물에도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면은 잘 되겠다, 아니면 이런 메뉴가 들어오면 잘 되겠다, 또 이런 매출들이 잘 나와야지 결국은 올해 임차가 지속되고 투자 수익도 완성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거나 대박 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사례들에서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이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가맹점주분들도 이번 이슈들로 고민거리가 이제 더 많아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무작정 유행을 믿고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충분한 이제 검토와 비판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계약 시에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뭐 원금 보장 고수익 뭐 이런 말에는 일절 이제 귀를 막으시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와 이제 점주 모든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좀 문화가 계속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게 모은 돈과 노력을 창업을 통해 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요즘에 허다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하시려면 달란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방에 가서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응대를 잘한다든지, 마케팅의 능력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능력들을 다 갖춰서 엔터테이너가 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건물 투자가 되었든 임차인을 유치가 되었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무거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도 뭐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돌다리도 정말 20번, 30번, 100번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참고하셔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의 돈을 잃지 않게 잘 옆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벨류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